반갑습니다 여러분, 김진환입니다. 이름 아신다고요? 그래도 한번 제 채널을 완전 초창기부터 보신 분들이라면 이제 아시겠지만, 저는 이제 스타일리스트 일을 사실 먼저 시작을 해서 유튜브도 하게 됐고, 지금도 스타일리스트 일을 하면서 유튜브 채널을 동시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죠. 옷이랑 패션으로 생업을 이제 밥을 먹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 오늘 이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하고, 이제 2024년이니까 연초에 이런 얘기들을 한번 하고 가면 내년에 제가 연초에 또 이런 영상을 찍을 때 내가 얼마나 또 1년 동안 많은 일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되돌아볼 수 있으니까 한번 보고 가려고 합니다. 유튜브 시작하고 나서 이제 DM이나 메일 같은 걸로 생각보다 대학생 친구들이나 이제 고등학생들도 이렇게 연락이 온 적이 꽤 있어요. 제가 생긴 거하고 다르게 진짜 막 스케줄이 엄청 많고 해외에 나가거나 이러지 않으면 대학생 친구들 인터뷰나 그런 고등학생 친구들의 메일 같은 거에 다 답장을 해주려고 노력을 하는 편인데, 많은 친구들의 그 대체적인 그 메시지가 이거예요. 패션이라는 분야가 너무 좋은데 이 패션을 업으로 삼는 거에 대해 뭔가 고민이나 걱정이 있고, 혹은 이제 대학생이라면 졸업 후에 뭔가 본인 브랜드를 해야 할지, 아니면 혹은 안정적으로 뭔가 회사에 들어가 있지, 대체적으로 이런 이 졸업 후 취업에 있어서 이 패션을 내가 계속 가지고 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이 보통 이제 주를 이루더라고요. 제 나이가 지금 29살인데 23살부터 일을 시작했으니까 현직에서는 6년 차죠. 사실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나 뭔가 다른 유튜브 채널 운영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 업계에 있으신, 현업에 있으신 분들이 보시기에는 굉장히 적은 연차예요. 적은 연차겠지만 미약하게나마 좀 도움이 됐으면 해서 제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쭉 얘기를 해볼 거예요. 제가 살아오면서, 제가 29년을 살면서 패션이라는 주제로 이 생업으로 삼아서 살아오기까지의 뭔가 경험들과 그 경험들에서 느꼈던 것들의 바탕으로 제가 어떤 생각을 하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살고 있는지, 그런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고, 이제 중학교 때부터 제가 패션을 좋아했어요. 근데 그때는 패션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유행이라는 걸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이제 저 중학교 때는 험멜, 카파, 엄브로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디스퀘어드,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이제 피에르 하디라는 브랜드 하이탑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막 유행을 했어요. 유행을 했었는데, 그때는 그냥 그런 것들을 제가 뭐 몇 개 사거나 이렇게 했는데, 그게 내가 옷을 좋아하고 패션을 진짜 좋아해서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그게 유행이니까 그 유행에 따라가는 게 뭔가 멋있어 보여서 그런 식으로 뭔가 구입을 하고 입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이제 아베크롬비 홀리스터가 잠깐 유행을 했죠. 그때 제가 인생 처음으로 직구를 했는데, 그게 아마 아베크롬비의 울프조였던 것 같아요. 그 후드 안에 털 달린 그거였던 것 같고, 이때까지만 해도 사실 제가 이 옷을 좋아하긴 하는데, 내가 이거 패션을 업으로 삼아야겠다, 이런 확신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예 그런 생각 안 했던 것 같아요. 되게 웃기실 수 있는데, 사실 제 고등학교 때 장래 희망이 꽤 오랫동안 드라마 작가와 시인이었습니다. 제가 문학작품을 읽거나 이런 거 되게 좋아하는데 한창 그랬던 때가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모두 공감하실 만한 대누디진의 시대가 옵니다. 그 당시에 이제 누디진 매니아 카페로 시작해가지고 점점 이제 패션 커뮤니티들을 보기 시작했죠. 그 당시에 이제 보나파이드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나는 이 패션을 업으로 삼아야겠다, 이런 마음이 생긴 것 같아요. 왜 그랬냐면, 옷을 잘 입는 사람들이 너무 멋있어 보이고 옷을 따라도 사보고, 보면서 멋있는 옷이 있으면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찾아보고, 그게 좋았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내가 어느 순간 확 내가 패션을 업으로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든 게 아니라 매일 패션 커뮤니티 보고 있고 옷 보고 이러고 있다 보니까 나는 뭔가 이 패션이라는 업계에 뛰어들고 싶다, 약간 패션 가스라이팅을 스스로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진로를 패션 디자인과로 가야겠다라고 확신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근데 이때는 어리니까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것도 있어요. 너 꿈 뭐야? 나 패션 디자이너야. 아니면 뭔가 옷을 하는, 패션을 하는 게 솔직히 말하면 어린 나이에 되게 멋있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냥 패션 일을 하는 사람이 멋있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고2 때까지 공부를 진짜 안 했거든요. 근데 내가 패션 디자인과 대학교로 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또 안 하던 공부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anyway, 고등학생 친구들은 일단 여기서 고민을 할 것 같아요. 내가 패션 디자인과 혹은
패션 관련 과도 진학을 하는 게 내가 지금 이 패션을 좋아하는 감정만으로 너무 성급하게 결정해버리는 건 아닌가, 이런 고민을 할 것 같은데, 솔직히 말하면 부모님이 반대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저의 부모님 세대만 해도 뭔가 그런 예체능을 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느끼기에는 그렇게 긍정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저의 답변은 반반이에요. 정말 옷이 너무 좋아, 보면 행복하고, 나의 그냥 베스트 1등 취미가 옷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친구는 뭐 축구 보고 막 이런 거 할 때 나는 그 시간 옷 보는 게 더 재밌고, 막 우울하다가도 옷 하나 이렇게 사거나 막 이랬으면 막 집에 걸어놓고 막 보면서 그 자린고비처럼 밥 먹고 막 진짜, 아니 그 정도로 옷을 좋아하면 패션 디자인과 혹은 패션과 관련된 과에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내가 패션과 옷을 좋아하지만 일반적으로 뭔가 축구나 야구 등을 좋아하는 것처럼 취미 정도의 느낌이라면 사실 추천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리고 아까 제가 고등학교 때 그런 생각을 했다고 했잖아요. 패션을 하는 사람이 멋있다, 패션이라는 단어가 멋있다, 가장 내가 패션 디자인까지 가고 싶은 이유라면 솔직히 말하면 그것도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되게 현실적인 말일 수 있는데 패션 업종에 따라 다르겠지만 제가 현직에 있으면서 느낀 거는 옷을 좋아하는 분들이 정말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패션이나 업계가 사실 일반적인 대중적인 업계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미 한번 옷을 좋아해서 미치겠는 사람들이 걸러진 다음 그 걸러진 사람들끼리 경쟁을 해야 되는 어쨌든 시장인데, 그 시장에서 내가 단순히 취미 정도로 옷을 좋아해서 패션 디자인과에 가서 이걸 업으로 삼겠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이 정도는 아니지만 나는 이런 것과 관련된 일을 하고 싶어. 왜냐면 내가 취미 정도도 좋아하니까 라고 한다면 사실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열정도 있고 패션을 좋아하는 것도 있는데 패디과에 나오지 않았다? 솔직히 말하면 요즘 세상에는 괜찮은 것 같아요. 다른 과에 가서도 패션과 관련된 직종을 할 수 있어요. 실제로 복수 전공을 하시는 분들도 많고, 패션이라는 분야 자체가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인스퍼가 존재하기 때문에 다른 분야를 공부해보는 것도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내가 의류 관련 사업, 정말 뭐 대기업에 들어가서 뭔가 MD나 마케팅 이런 걸 하고 싶어도 사실 최근에 들어서는 비전공자를 뽑는 비율이 높아졌거든요. 그냥 패션 디자인과를 굳이 전공하지 않아도 내가 뭔가 경영학과, 상경계열에 나오거나 아니면 마케팅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전공해서 이거를 잘하는 상태에서 내 취미인 패션으로 좁혀서 들어가서 일을 할 수 있는 시장이 많아졌다, 이런 얘기죠. 패션이 메인이 아니지만 자기의 능력을 내 취미와 결부시켜서 또 다른 전공을 살릴 수 있는 무수한 업종들이 많아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뒤에 이야기를 한번 더 해볼게요. 패션에서 한 단계를 깨는 지점이 왔는데, 처음으로 깨는 지점이었는데 그게 바로 대학교였던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이제 패션 디자인과를 다녔는데 사실 수업을 열심히 듣는 그런 학생은 아니었어요. 이제 학점이, 지금 학점이 아마 시력하고 비슷할 거예요. 아니야, 시력보다 높아. 한 방어율? 좀 잘 던지는 투수 방어율 정도인데 학교를 다니면서 이제 사실 술 먹고 놀기 좀 바빴죠. 엄마 미안해. 좀 바빴는데, 근데 저는 이게 정말 도움이 많이 됐다고 생각을 해요. 위에서 말한 것처럼 패션이라는 같은 주제를 가지고 비즈니스적이 아니라 프렌들리하게 만나는 이런 자리들이 현업에 나오고 나면 쉽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서로 이제 얘기하면서 요새 나는 어떤 브랜드 보고 어떤 스타일이 마음에 들고 뭔가 요즘 패션 시장에서 어떤 뭔가 가십거리들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서로 던지면서 얘기하는 게 저한테 굉장히 큰 인스퍼가 됐죠. 그러니까 그때는 이런 유튜브가 활성화됐을 때가 아니고 뭔가 패션 커뮤니티나 이런 것들이 크게 활성화되어 있지 않았어서 이 같은 패션이라는 공통 관심사를 가지고 쉽게 사람들이 모이거나 그러니까 패션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다 같이 토론을 해보거나 이럴 수 있는 자리가 많이 없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뭐 지금도 그렇지만 이렇게 페이스 투 페이스로 사람들이 만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사실 정말 힘들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혼자서 인사이트를 100을 보는 것보다 5명의 인사이트를 20씩 나누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됐어요. 그리고 그게 뭔가 내가 이 패션 시장이나 그런 것들을 생각하는 감도적인 측면에서 뭔가 하나를 깨는 굉장히 큰 계기가 되었었고, 그러니까 정말 사는 얘기 이런 것들로 시작하다가도 결국에는 모여서 패션 얘기하고 그렇게 주구장창 진짜 건전하게 막 패션 얘기만 하거든요. 누가 보면은 되게 웃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 당시에도 막 남자 5명, 6명이서 새벽 4, 5시까지 소주 이만큼 마시면서 패션 얘기만 계속하고 있으니까 누가 뭐 얼마나 웃기겠어요. 그랬던 게 있고, 그래서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사람을 가려서 만난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내가 이 패션이라는 주제의 인사이트를 공유하고 인스퍼를 받고 더 정말 현실적으로 말하면 업계에서 서로 도와주고 같이 협업을 할 수도 있고 사실 이게 현업에 나와서는 이런 관계 발전이 학교 때보다는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비즈니스로 처음에 만나서 그 다음에 프렌드십을 쌓아가야 되는 관계가 되는데 같이 많이 만나고 얘기하는 이런 형들도 어쨌든 학교에서 먼저 프렌드십을 만나서 그 다음에 이제 같이 일을 하고 성장해 나가면서 비즈니스 얘기를 하니까 훨씬 더 편하고 인사이트적인 측면에서 다양하게 교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뭐 수업도 정말 도움이 되지만 저의 경우에는 그 같은 주제를 가지고 모인 사람들끼리 서로 인사이트를 공유하고 인스퍼를 나누는 게 정말 제가 스스로 그 성장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내가 정말 옷이 좋아서 미치겠으면 패션 관련 학과를 가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이거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남자분들이라면 누구나 겪는 군대가 옵니다. 군대. 여기서 제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첫 번째 분기점이 오는데 학교를 다니는 동안 뭐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유니클로에서도 꽤 오래 알바를 했고 그 다음에 원더플레이스에서도 꽤 오래 알바를 했어요. 내가 구체적으로 패션에서 어떤 분야의 일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주변의 옷을 항상 둬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 뭔가 세일즈나 이런 것들 하면서도 딱 내가 졸업을 하고 어떤 일을 해야겠다? 뭐 MD가 되었던, 벤더가 되었던, 뭐 정말 브랜드를 하던 이런 확신이 없었거든요. 그러다가 입대 한두 달 전쯤에 지인의 지인분을 통해서 처음으로 그 스타일리스트 알바를 가게 됩니다. 이게 제가 21살 때 스타일리스트 알바를 가게 되는데 그리고 진짜 첫날 일하자마자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와, 내가 일하면서 먹고 살아야겠다. 딱 대기실에 들어갔는데 대기실 이렇게 4면이 있잖아요. 4면이. 근데 그 중에 3면이 옷으로 꽉 행거에 차있고 밑에 신발들 쫙 이렇게 있는데 이제 학생 때는 사실 뭐 런웨이 같은 것들 찾아보고 매장에 가서 볼 수는 있지만 뭐 정말 가격대 좀 높은 옷들 뭐 그 당시에 이제 생로랑 뭐 디올 구찌 이런 거 잘 볼 수 없잖아요. 근데 딱 가서 행거들 이제 일을 하려고 이렇게 행거들 하나씩 보는데 와 생로랑 그 당시에 뭐 드리스 반 노튼 또 뭐 베트멍 그 다음에 막 앙팡 이런 옷들이 쫙 깔려있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내가 옷들을 이렇게 볼 수 있고 만져볼 수 있고 일하는 데 쓸 수 있고 가끔 몰래 이제 사무실에서 한번 걸쳐도 볼 수 있고 그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는 알바로 하고 군대를 갔습니다. 패션 관련된 일을 하고 싶은 분들이 되게 많을 텐데 그런 질문 같은 것들을 받을 때마다 제가 항상 먼저 하는 말이 있어요. 일단 해봐라. 일단 해봐야 내가 생산을 좋아하는 사람인지 디자인을 좋아하는 사람인지 스타일링을 좋아하는 사람인지 정말 마케팅을 잘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브랜드 디렉터를 잘하는 사람인지 알 거 아니에요. 나 그냥 패션 하고 싶은데 이런 생산은 제가 못할 것 같고 디자인 브랜드 하는 거 힘들대요. 근데 대기업 들어가도 대기업 되게 박봉에 야근 많고 힘들대요.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일단 해봐라. 정말 가서 알바라도 해보라고 하거든요. 사실 스타일링 알바를 가기 전에 저는 스타일리스트에 대해 그렇게 지식이 없었어요. 연예인 옷 입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갔다가 돈이나 벌자고 간 거죠. 이제 갔다가 거기서 적성을 찾은 거죠. 저는 운이 좋았던 케이스인데 그러니까 지레 겁먹을 필요는 없어요. 뒤에 또 얘기를 하겠지만 이 패션이라는 분야 업계가 힘든 게 맞고 되게 팍팍한 업계죠. 팍팍한 업계인데 그거에 지레 겁먹고 내가 패션을 하고 싶은데 뭘 할지 못 정하겠어는 아닌 것 같아요. 뭐라도 해봐라. 일단 해봐라. 제가 최근에 이제 또 브랜드에 들어간 동생이 있는데 그 동생이 이제 그 세일즈를 하다가 군대에 갔다가 전역을 하고 어떤 거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랬을 때 제가 그랬거든요. 그냥 공고 뜨는 거 다 넣어봐라. 생산팀에도 넣어보고 디자인팀에도 넣어보고 시간이 아깝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못할 것 같은 생산팀에 가서 1년이라는 시간을 보내는 게 1년을 버리는 게 아니라 정말 축적되는 경험치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뭘 할 건지에 대해 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뛰어들어야죠. 실제로 그 동생은 지금 생산팀에 가서 굉장히 힘들지만 즐겁게 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제가 스타일리스트 알바를 처음에 시작할 때 얘기를 좀 해봤고 그리고 이제 전역을 합니다. 전역일 기준으로 정확히 4일 뒤부터 첫 출근을 해요. 전에 알바를 했었던 팀에서 마침 팀원을 구하고 있었어요. 제가 12월 전역인데 여러분들 12월에 뭐 하는지 아시죠? 이제 연말에 되면은 시상식 같은 것들 뭐 가요대전부터 시작해서 이런 거 엄청 많잖아요. KBS, SBS, MBC, 뭐 MMA도 있고 엄청 많잖아요.
처음에 너무 재밌는데 진짜 힘든 거예요. 제 기억에 12월 한 달 동안 하루도 못 쉬었어요. 그 한 달 동안 뭐 주말, 빨간 날 상관없이 하루도 못 쉬었고. 근데 사실 스타일리스트 일이 힘들어요. 제가 어시 생활을 한 3년에서 3년 반 정도 이렇게 했는데 하루를 그냥 아침부터 밤까지 풀데이로 쉰 날이 오버를 조금 더 하면은 한 2번 돌리는 거 안에 들어갈 것 같아요. 해외에도 정말 자주 나가고 명절에는 해외에 있었던 경우가 제일 많았던 것 같고, 사실 주말에 스케줄이 더 많은 거 아시나요? 주말에도 일하고 그리고 새벽에도 일하고. 근데 이 힘들지만 스타일리스트 일을 하면서 제가 아까 말했던 패션 에센스 뭔가 한 단계를 깨트렸던 대학교 때, 그걸 한 단계 더 깨트릴 수 있었던 시간이었거든요. 내가 입는 거를 되게 좋아했는데 일을 해보니까 남을 입히는 게 아예 다른 문제인 거예요. 이제 그 아티스트의 뭔가 성향이나 취향 이런 것들도 고려를 해야 되고, 방송이라면 방송의 컨셉도 고려를 해야 되고, 만약에 앨범이 나온다면 앨범의 테마나 주제에 맞는 그런 비주얼 디렉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에 맞춰서 내가 옷을 제작하고 옷을 구매하고 스타일링을 하고, 이런 과정들 속에서 정말 성장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몸이 너무 힘들고 쉬지도 못하고 친구들도 잘 못 만나고 이러는데, 일단 일이 너무 재밌고 그 뭔가 내가 성장하고 있다는 느낌이 확 드는 거예요. 학교에서도 그 수업을 잘 들어가지고 의류 제작 이런 거 해본 적이 없는데, 이제 무대 의상 제작하는 거 막 따라다니면서 도시카 그리고 이런 것들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말했잖아요. 스타일리스트 일하면 제일 즐거웠던 거, 옷을 이렇게 뭔가 구매하거나 빨리 느껴볼 수 있는 거.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고 많이 알려드렸던 그런 샵들, 텐분 무부터 시작해서 닉티드 웍스아웃, 에크로부터 시작해서 후즈 막 이런 데를 그 당시에 정말 셀 수도 없이 많이 갔습니다. 일주일에 그 샵을 이렇게 돈 게 진짜 4일, 5일이 넘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서 똑같은 옷이 있어도 맨날 보고 심지어 가격까지 다 외웠어요. 가격을 외우고 있었어요. 제가 옷을 너무 많이 보러 다녀가지고. 그때 진짜 성장을 많이 했던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게 됐죠. 이 어시 생활이 끝나갈 때쯤 제가 유튜브를 개설했는데, 이게 세 번째 한 번 더 깨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항상 저는 정보를 제공받는 사람이었잖아요. 다잉한 아이템을 구매하고 뭔가 브랜드의 설명을 찾아서 읽어보고 옷을 협찬받아보고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 유튜브를 하면서 내가 누군가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이 되었을 때 가져야 하는 그런 정보들, 내 식으로 그것들을 정리하는 거, 그리고 사실 무대 의상이나 이런 거를 하면서 제 눈이 굉장히 화려해지고 이렇게 좀 돼 있었었는데, 그거를 조금 더 뭐랄까 캐주얼하게 풀어내고 이런 방법들에 있어서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게 된 계기가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고 나서인 것부터 같아요. 그리고 스타일링 업계 분들이 아니라 정말 유튜브를 하면서 뭐 브랜드 대표님들, 편집샵 바이어분들이나 이런 대표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런 인스퍼들이 정말 그 하나의 벽을 더 깨는데 너무나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좋아하는 거를 일로 할 수 있다는 거에 굉장히 감사하면서 지금도 살고 있는데, 100% 일을 행복하게만 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모든 패션 업계 분들이 공감하실 텐데, 사실 패션 업계의 강도가 다른 업계에 비해서 세면 세지 약하지는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다른 직업군들을 직접 겪어보지는 않았으니까 뭐 100%는 아니지만, 정말 현실적으로 이제 금전적인 문제부터 시작해서 워라밸 이런 것들까지 저도 정말 힘들 때가 많았는데, 그럴 때마다 조금 웃긴 얘기일 수도 있지만 낭만을 좀 쫓았던 것 같아요. 그만두고 안 하고 싶다가도 옷 보면 기분 좋아지고 멋있는 작업물 나오거나 하는 걸 보면은 또 뭔가 성취감이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진짜 내가 이 일을 계속 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하고. 사실 이쪽 업계에서 오래 일하신 분들이 낭만파가 많아요. 정말 순수하게 옷이 너무 좋아서 이 일을 계속 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사실 이 낭만이라는 게 아시죠? 한없이 쫓다 보면은 현실과 조금 멀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저도 그랬거든요. 어시 생활할 때 내가 계속 이 꿈을 쫓아도 될까? 주말에 공휴일에도 못 쉬고 친구들도 못 만나고 이 일을 이렇게 계속 하는 게, 밤에 잠도 못 자면서 하는 게 맞을까? 이런 고민을 했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위에서 말한 낭만을 쫓았죠. 여기서 제가 말하는 낭만은 패션인 것 같아요. 낭만을 쫓았고 꾸준히 낭만을 쫓다 보면 현실이 좀 따라오는 것 같아요. 제가 패션으로 지금 돈 엄청 많이 벌고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돈을 벌면서 살 수 있는 게 지금도 계속 낭만을 쫓고 있어서인 것 같아요. 예전에도 제가 친한 동생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낭만을 포기하고 돈을 쫓지 말자. 여기서 돈은 머니의 느낌이 아니라 현실인 것 같아요. 현실. 낭만을 쫓아서, 그러니까 패션을 계속 하다가 돈이 따라오게 만들자. 현실이 우리를 따라오게 만들자.
라는 이런 이야기를 힘들 때 이렇게 서로 같이 했던 기억이 나는데, 사실 현직자분들이 장난식으로 패션 괜히 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모두 패션을 제일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만큼 낭만을 쫓는 과정이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다시 태어나도 패션 하실 거예요? 라고 물어보면 모두 한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성공하거나 대단한 위치에 있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근데 패션을 하고 싶다면 일단은 낭만을 쫓아보라고 말하고 싶어요. 정말 디자이너가 됐든 자기 브랜드를 하든 패션 유튜브를 하는 것도 좋고 크리에이터가 될 수도 있고 인플루언서가 될 수도 있지만 낭만을 쫓는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업계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낭만을 쫓다 보면 현실이 따라왔을 때 그 현실이 뭔가 더 훨씬 크게 따라오는 업계라고 생각을 하고요. 조금 더 현실적으로 접근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아직은 그런 현실을 많이 쫓는 것보다는 낭만을 쫓으면서 현실이 따라오도록 만드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거원님, 네. 10년 전으로 돌아가서 네. 패션이 아니라 다른 직업을 할 건지, 대신 다른 직업을 해도 지금과 버는 금액은 동일해. 무조건 패션하죠. 이유는? 그러니까 저는 돈 벌려는 수단이 패션이 아니고, 패션을 좋아해서 막 이렇게 쫓아가다 보니까 돈이 자연스럽게 벌리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과거로 돌아간다고 해서 뭔가 패션 말고 다른 직업을 선택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것을 하는 그런 직업으로 삼고 있지 않을까요? 그게 다시 태어나도 패션 한다 안 한다? 다시 무조건 한다. 무조건 한다. 10년 전으로 돌아가도 패션 관련 일을 한다 안 한다? 대신 현재 버는 금액과 소득은 차이 없음. 뭔가 난 10년 전이 고등학생 때거든요? 네. 10년 전이 고등학생 때고 나는 이런 일을 하겠다고 결심한 거는 20살 때예요. 그래서 뭔가 고등학생 때로 돌아가면은 나는 그럼 할 것 같아요. 패션을 한다? 그러면 더 데이터가 많이 쌓일 거 아니에요. 아... 그래서 2, 3년은 더 뭔가 더 공부를 할 수 있는 그게 있으니까. 만약에 형이 패션 처음 시작할 때로 돌아가면 패션 관련된 일을 할 건지 안 할 건지? 하긴 할 것 같은데. 이유는? 좋아하는 일이라서? 잘할 자신 있어서. 잘할 자신 있어서? 그러면 이제 10년 전이야 만약에 진짜 다시 태어나요. 다시 태어나도 패션을 할 거예요? 형이 지금 하고 싶은 다른 것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패션 때문에 못하는 게 있을 수도 있잖아. 근데 원래 회계사 하고 싶었거든. 회계사요? 원래 대학교 때도 회계사 하려고 대학교 간 거고. 네. 근데 머리가 안 좋아가지고. 그러면 다시 태어나도 패션 한다? 무조건 한다. 무조건 한다? 형 10년 전으로 돌아가면 패션 계속 하실래요 안 할래요? 나는 했을 것 같은데 다른 마음가짐으로 했을 것 같아. 어떤 마음가짐이요?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방구석 출신이라 네. 그게 너무 안 좋은 것 같아. 지금 시대랑 안 맞지. 그러면 형이 패션 관심 있는 거 말고 아예 다시 태어나면 패션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뭘 하나를 팔 것 같긴 해. 패션 말고 패션은 아니더라도. 10년 전으로 돌아가면 패션 할래 안 할래? 당연히 하지. 이유는? 나는 그거밖에 몰라. 그러면 만약에 다시 태어나면 패션 할래 안 할래? 당연히 하지. 아니 너가 패션 말고도 하고 싶은 게 있을 거 아니야. 아, 그래도 하지. 그래도 해? 이유는? 그러니까 이거밖에 몰랐을 것 같은데 그때도. 패션 맞게? 나는 근데 이런 분야가 아니면 적합할 수가 없어. 사람 자체가? 나는 내 몸뚱아리도 그렇고 평범하지 못한 사람으로 태어났어 아예. 애초부터. 나는 커머셜 하기가 힘들어. 그냥 몸도 그렇고 내 생각도 그렇고. 그러니까 조금은 다른 사람들이랑 달라야지만 메리트가 있는 사람이야. 왜냐면 평범할 때 메리트가 없어. 내가 너무 잘 알아 나를. 그게 패션하는 이유 중에 하나야? 당연히 있지. 좋아했던 이유도 있고 그 중에.